네, 수요일 황금 전략은 수급킹 이가람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저희가 시장을 볼 때 외국인 수급에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기승전 외국인인 것 같은데 최근에 셀코리아를 시작하는 거 아니냐 하다가 오늘 또 다시 돌아와줬기 때문에 네. 이제는 다시 바이코리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지가 궁금한데 수급킹이시니까 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약간 좀 최근에 좀 외국인 매도가 좀 쌓이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달러와 환율도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어저께 미국장이 좀 좋았었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어저께부터 달러가 조금 약세로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좀 기대감이 좀 있었었고 그 다음에 내일 새벽에 이제 열리는 이제 발표되는 FOMC 성명서에서 이제 점도표가 어떻게 나타나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달러원 자체가 요거 좀 화면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이 그동안 굉장히 급하게 내려왔던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아래에서 리바운드 되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지금 내려왔던 폭이 한 절반 정도 가까운 1360원대, 저는 한 정확하게 50%는 1370원대 정도에서 막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1360원대 오니까 한 번 더 약간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에서 약간 안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몰린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에서의 매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셌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은 프로그램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국적으로 어쨌든 시장은 어느 자금 유입이라기보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서 그 큰 폭으로 움직인다기보다 약간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빨간 색깔이 외국인 순매수인 건데 외국인들이 사들어오면서 들어왔다가 올라갔던 장세가 최근에 파란 색깔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약간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반등세를 좋게 보여줬는데 네. 그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파란 색깔에서 빨간 색깔 바뀌는 결국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갔다. 약간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인 바닥은 일단 박스권 상단은 코스피에서 2,400을 본 것이냐 아니면 더 아래자리 2,370과 50까지 열고 봐야 될 것이냐를 아직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오늘 모습 봤을 때는 내일 이제 5일 평선에서 약간 걸려 있는 건데 요거 뚫어주게 된다면 2,450도 열려져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내일 이제 새벽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비차익 프로그램 들어와줬고 외국인 유입이 있었고 다만 아쉬운 거는 기관들의 매수가 없었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쉬웠지만 오늘 외국인 자금이 그래도 꽤나 의미 있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은 만약에 시장이 개파락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반등은 좀 보여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장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OMC 성명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실제로 다음 주부터는 고용 지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FOMC 이전에 CPI와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FOMC 이후에 조금 반등세, 예. 급락을 보여주기보다는 약간 반등세를 좀 모색하는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시장 짚어드렸고요. 또 세 가지 시장의 빅이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디어 콘텐츠주가 시장의 주도주로 떠올랐습니다. 더 갈 수 있을지 첫 번째 이슈로 다뤄보도록 하죠. 네, 한알령 이후에 6년 만에 국내 영화가 중국 플랫폼에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이틀 전에 이미 다뤄드렸었는데 어제 장마감쯤에도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피력을 하다 보니까 관련주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한알령이라는 단어 자체는 중국에서는 부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만 피해를 받았죠. 그래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한국이랑 손절하겠다 예. 그렇게 멘트한 적은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교류가 모두 끊겨버린 그러다 보니까 또 우연찮게 또 사드 배치 이후에 나타났던 모습도 이어졌기 때문에 그 사드 배치 이후에 결국 중국이 모든 교류를 끊어버리면서 예. 자연스럽게 끊겼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알령이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중국은 그런 적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저께 청와대에서 발표했던 내용인 건데 그 대통령실 말고도 원래는 주말에 나왔던 뉴스였어요. 이게 원래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OTT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은 원래 주말에 나왔던 소식이었는데 그렇죠. 어저께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조금 미디어가 이슈 받은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나온 소식에서는 키이스트가 그동안은 이제 영화 쪽이 하나가 들어갔다라면 그 다음에 드라마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나온 거 보니까 키이스트가 또 중국 쪽에 판권이 하나 팔렸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중국 쪽에도 드라마가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미디어 업종도 한 번씩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지만은 사실 좀 차트를 봤을 때도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뭐 특히 레몬레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재벌식 막내 아들 이슈를 크게 받으면서 많이 예.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 근데 에이스토리와 다른 종목들도 좀 꽤나 올라가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시장 안에서 물론 빠져있는 상태에서 올라갈 이슈가 없다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생기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지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의 주도 섹터가 될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좀 기다릴 만한 이슈라고 본다면 이제 넷플릭스와 지금 뭐 CJ 간에서 재계약건이 올 연말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그들이 재계약을 당연히 하겠지만은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한 모멘텀거리가 한 번 더 미디어 업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연말 때 앞두고서는 미디어 업종이 조금 눌려진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모멘텀거리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그때 한 번 더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콘텐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저희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콘텐츠에 또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카카오 엔터 이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네, 오랜만에 카카오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양봉을 그렸습니다. 어제 또 매경에 단독 보도가 있었죠. 네, 그렇죠. 사우디 국부 펀드가 카카오 엔터에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이슈입니다. 사우디가 참 투자도 잘하고, 그죠? 축구도 잘하고. 잘하죠. 예. 부럽습니다. 축구 우승했다고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축구 승리 아르헨티나를 이겨가지고 예. 휴무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내일 우루과이 이제 좀 승리한다면 우리나라도 내일 좀 휴무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금요일 날 좀 쉬면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투자를 잘한다기보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NC소프트를 지난번에 한번 투자를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주가가 쭉 내려갔다가 최근에서 좀 올라온 모습이 좀 있어요. 이런 거 봤을 때는 국부 펀드가 투자한다는 얘기는 뭔가 단순 투자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뭔가 이제 좀 같이 협력에 대한 모습을 그리기 위한 협력 관계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주가 차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 같은 경우도 지난번 사우디아라비아 투자권 때가 요때 이전에 상승하기 전에 요때였었는데 그 이후로 좀 밀렸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단기 이슈이지 않을까 싶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미 원래 좀 투자 유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카카오 엔터가 추진하고 있는 원래 투자 금액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싱가포르 투자청이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카카오 엔터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미 뭐 SM 엔터에다가도 지금 사업 관련된 협력을 관계를 갖고 있고 네. SM은 다음 주에 사우디에 가서 그 사우디 관광 포럼에 가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나 가지 할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CJ 이름도 이미 있었고 카카오 엔터도 이번에 프리 IPO 투자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인 건데 지금 그렇다라고 해서 과연 카카오가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카카오 엔터는 이제 1조 원대 정도 투자 유치를 할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중에서 한 7, 8천억 가량을 투자할 걸 받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얘가 이제 문제가 나중에 이번에 물론 자금 받게 되면 이걸 가지고서 M&A를 들어갈 거다라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이 자금 가지고 그러면은 뭐 SM까지 사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추정되고 있는 멘트도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M&A를 진행을 하고 나중에 뭐 한다고 했을 때 카카오 엔터는 좋아질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카카오 엔터가 상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는 조금 시장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카카오 엔터가 이슈 받다 보니까 카카오 엔터 지분을 갖고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가 뒤에서 이제 대주주로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서 뭐 DNC 미디어라든지 뭐 대형 미디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약간 움직였던 모습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도 결국 단기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카카오 엔터 이슈 가지고서 뭐 카카오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사우디의 카카오엔터 투자 확정 보도가 만약에 나온다면 가장 수혜받을 곳이 어딜까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은 오후에 나온 이슈로 저희가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네, 윤 대통령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와 화상통화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한국에 투자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머스크도 여기에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한국을 기가팩토리 최우선 후보지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말일지 사실 일론 머스크 CEO가 좀 발언을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많죠.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론 머스크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립 서비스를 엄청 잘합니다. 그저 립 서비스였을까요? 립 서비스 엄청 잘하고 예. 정치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관계도 잘 맺는 것 같고 네. 인맥 관리 잘하는 것 같고요. 그냥 한국이라는 인맥을 좀 관리 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가팩토리가 이미 중국에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에 있는 상태에서 굳이 한국에다가 하나를 더 지어야 될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만한 땅이 과연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만한 땅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한다면은 그나마 좀 군산 지역에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진짜로 실현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방한한다는 소식만 들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한 뭐 기가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대감 때문에 종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센트럴 모텔이라는 종목도 중간에 상한가도 한번 찍고 그렇죠. 내려왔었고 네, 센트럴 모텔 말고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명신산업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신산업이라는 종목도 올라갔었고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이 움직였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테슬라 배터리 관련 말고도 스타링크 X라고 해서 위성통신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충전기 관련된 소식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테슬라의 충전기가 한국에 꽤나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코멘트가 좀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가 과연 지금 판매량이 좋냐를 봤을 때 중국에서 수요가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많이 재고가 좀 쌓여가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 인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테슬라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련 주들은 결국은 테슬라 판매량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판매량 자체가 조금 다운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테슬라 관련 종목들은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테슬라의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확인이 되면 이제 그때 다시 한 번 더 테슬라 관련 부품사들은 그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 번 중국에서 판매가를 다운시켰는데 한 번 더 다운할 거다라는 루머가 좀 돌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테슬라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쪽 전기차보다는 트위터에 관심이 지금 더 많이 쏠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 종목들은 조금 추후에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머스크 CEO 발언에 대해서 좀 못 믿었다,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실제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는지는 저희가 앞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슈들이 쏟아지는 시장에서 현명하게 종목을 또 잘 잡으면 수익을 많이 내보실 수 있겠죠. 저희가 2주 전에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무림 SP가 정말 조용히 잘 올라와 줬습니다. 꾸준하게 잘 올라와 준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목표가를 지금 달성을 하면서 그렇죠. 16% 수익을 내준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무림 SP는 제가 지난주에 시장이 조금 불안정했을 때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도 했던 멘트가 이벤트 거리가 상당히 잘 맞고 시장에서 지금 일정 주들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무림 SP는 굉장히 작은 종목이지만 일정 주로서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플라스틱 규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물론 1년 동안에 이제 계류 기간이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럴 정도 약간 좀 기간은 벌어놓은 상태에 있지만 이렇게 좀 이슈가 받으면서 내일 일정 앞두고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편입한 이유로서 목표가 달성이 됐고 매수가 대비로 봤을 때 거의 이제 16%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 좀 들어보면 무림 SP가 지난번 고점 자리였던 3,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고점 자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니까 이건 조금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무림 SP가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던 종목들 보게 되면은 네. 무림 PMP도 올라와줬고 오늘 뭐 삼육물산 이런 종목들 같은 이슈 받으면서 올라와줬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고점 펄프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다는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펄프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되는데 업데이트 이후에 종이 가격이 올라갔다는 소식이 들려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무림 SP와 무림 PMP 이런 종목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런 종목들은 종이 가격에 대한 뉴스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그때 다시 한 번 더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종이 가격 업데이트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져 있으니까 차익 실현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림 SP 2주 만에 16% 넘는 수익 잡아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종목 잡을 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공략주 발굴해드리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킹받는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위메이드 가져오셨습니다. 다시 네. 또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게임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제가 방송 오기 전에 갑자기 오후장에 게임 관련 이벤트가 좀 나와줬어요. 그쵸. 그 바람에 막판에 좀 많이 올라가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약간 준비해놨던 종목이었는데 일단 위메이드는 그 중국발 게임 이슈 말고라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화면처럼 이제 위미스 코인 관련해서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이제 과연 풀릴 거냐 안 풀릴 거냐 이 종목 해제가 내일 이제 재공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보통 오후 4시쯤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후 4시 발표 이전에 기대감으로 한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코스닥 올라가면서 게임주가 올라가졌고 게임주가 올라가면 미디어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예. 이런 흐름이 아마 내일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게임주에서 가장 대장주격인 위메이드가 내일 이벤트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위메이드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블록미디어라는 언론 매체에서 조사가 있었는데 유의 종목 해제에 대한 의견이 이제 42%는 뭐 상표로 가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다 치더라도 42% 정도는 뭐 이제 해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1월 달부터는 이제 본어로 가자면 1월 달부터는 일주일에 3개씩 위미스 이제 플랫폼에다가 이제 온보딩이 3개씩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게임만 조금 재밌는 게 많아지게 된다면 결국은 위메이드가 플랫폼 사업이 한 번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또 게임주들이 올라가야 코스닥 종목도 올라갈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또 최근에 올라가 있지 않은 종목군에서 이제 쇼커버링이 꽤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쇼커버링이 나타난다면은 게임절에서는 위메이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위메이드는 단기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조금 올라했는데 조금 눌렸을 때는 56,200원, 목표가는 이전 전고점 라인 때 조금 넘어가는 61,80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최근 저점이었던 52,000원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위메이드 제발 킹 받아라라고 하시네요. 이 킹들의 수급을 계속 받아주길 기대하면서 위메이드는 목표가 68,000원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점검 쭉 해드렸고요. 이제 고엔스탑으로 또 다른 킹들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 전망 세워드려야겠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